안녕하십니까, 주앵커입니다. 자, 지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주 동안 계속 얻어맞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두산에게 붙은 하락은 그냥 종목의 힘이 빠졌다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변수는 더 커지고 지속화가 되고 있고 국제 유가는 높아졌으며 글로벌 시장은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구간에서는요,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먼저 겁을 먹어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두산은 반전되는 내용들이 같이 나왔어요. 지금 미국 시장 공략은 더욱더 구체화가 되면서 스팀 터빈, 가스 터빈, SMR의 대형 원전까지 미국향 스토리 자체는 더 커지고 탄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원전 프로젝트 쪽에서는 규제 절차를 줄이려는 움직임까지 동시에 나오고, 그리고 두산에선 그 판을 같이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연달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의 두산은 사실상 기회의 장이다라는 말을 거꾸로 돌려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지는데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두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는 어느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주앵커가 정확한 지점과 이유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앵커가 선물을 하나 오늘 준비했는데요. 주말 선물 영상 끝부분에 남겨두었으니 순차적으로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우리 주주님들께서 한 번씩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일단 97,300원이라는 이번 주 최종 종가를 남겨놨어요. 거래량은 780만 주 정도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둘 다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두산 같은 종목 빠진 날 하루 이틀 음목만 보고 해석을 해선 안 되겠죠. 두산의 지금 핵심은 얼마 빠졌느냐가 아니라 고점이었던 11만 2,100원에서 고점 이후 눌림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디를 어떻게 버텨내고 유지시켜주고 있느냐, 이걸 따져줘야 됩니다. 지금 두산 고점 찍고 반드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항상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주주님들. 근데 여기서 정말 끝나고 힘이 없었다면요, 고점 이후 무너지면서 가격의 중심이 계속 낮아졌어야 됩니다. 반등에도 짧았고 매물이 나오면 바로 밑으로 밀렸어야 돼요. 근데 두산 그 정도 단계까지, 붕괴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유가 일단 97,00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2월 저점과 한참 떨어진 높은 구간에서 노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정말 무너졌다면 고점 이후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급등 이전 자리로 회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레벨을 올린 뒤 중간 기준선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고점 이후 무너졌다, 차트가 빠진 것은 맞습니다, 주주님들. 자, 근데 빠진 건 맞지만 붕괴는 아니다라고 주앵커는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 이유가요, 심리적으로 10만원 선을 살짝 밑도는 자리이고, 구체적으로는 과열을 시키면서도 추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앵커가 780만 주 거래량이 중요하고 적은 수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패닉으로 무너진 날의 거래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수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자리가 진짜 기회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으시게 될 겁니다. 왜냐? 자, 지금 외인들의 금요일 82만 주, 기관 41만 주, 개인 125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이거 수급이 좀 불안정한데? 빠졌는데?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전날이었던 목요일엔 외인이 21만 주 순매수, 기관은 6만 주 순매수, 그리고 그 하루 전이었던 수요일 외인들이 71만 주 순매수, 기관은 44만 주 순매수,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 주 수급의 흐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버려지는 흐름이 아니라 분명 중간까지 외인과 기관이 같이 받아주면서 올라가려고 분명 자리를 선점하려고 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에 시장 리스크 속에서 정리만 했다. 즉 뭐다? 제자리 걸음했다는 거예요, 주주님들. 진짜 끝날 종목들은요, 수급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번 와르르 무너져 줘야 됩니다. 왜? 글로벌 리스크, 국제적인 내용들, 리스크 다 한 번에 모여져 있는데 무너졌어야 이 종목을 떠났다라는 게 말이 인정이 되죠. 그런데 이번 주 있었던 유입되었던 수급들의 그 물량을 금요일날 그냥 반납했다, 그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주주님들, 이번 주 수급의 핵심은 뭐다? 두산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글로벌 악재 때문에 제자리 걸음했다. 그러면 뭐다? 이런 단기적인 글로벌 악재가
복구가 되게 되면 두산의 가격, 주가는 똑같이, 아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프로그램까지 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셋이서 매도를 했는데 어떻게 안 불안하겠느냐. 자, 근데 프로그램도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그램은요, 주주님들, 지금 좋게 들어오다가 주 후반 글로벌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보수적으로 꺾였다라는 내용이 맞아요. 이번 주 구간이 미국과 이 이란 변수로 글로벌 리스크 언제 끝나냐 이야기한다며. 근데 안 됐죠. 기간이 밀렸죠.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날의 리스크 충격이 제일 컸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밀린 프로그램은요, 환경만 안정되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남겨놨어요. 분명히 프로그램이 이번 주 중반에 플러스로 두산에게 붙어주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회사의 미국 스토리와 산업 뉴스가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걸 판단을 했던 자리여서 중간까지는 프로그램도 들어왔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충격은 두산의 잘못이 아닌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을 그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주앵커가 기사를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자, 지금 내용인 즉슨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로이터인데 전쟁 시나리오별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고, 호르무즈 해협 차질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유럽, 여기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또 글로벌 거래소 ICE에서도 에너지 상품 변동성이 기록적으로 확대됐다라고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장에서는 이 원전, 전력, 플랫폼, 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회사 개별 이슈보다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 흐름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번 두산의 하락은 두산에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가 말 그대로 커지면서 시장 전체가 그냥 움츠러들고 위축됐다,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 못 지으면요, 좋은 자리는, 두산의 정말 좋은 기회의 자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이 나빠져서 빠진 하락은 몸을 사리라고 주인코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날은 제일 먼저 복원될 때, 주가가 먼저 복원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두산을 봐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미국 시장에 대한 두산에너빌리티의 행보가 굉장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 마타도어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 시범 절차를 도입을 했고, 검토 시간을 50%, 자원을 30% 줄 수 있는 기대. 이 두 가지에서 나왔습니다, 주주님들. 자, 이 내용이 뭐냐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전 사업이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뭘로 움직입니까? 일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인허가가 있어야겠죠.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허가가 길어지면 사업성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 절차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건요, 한국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 그러니까 가시화가 되는 기회가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두산 지금은 그냥 원전 테마주가 아닙니다. 실제 기기와 설비, 제작 역량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규제 단축은 이 회사의 뉴스가 아니라 수주 현실화를 앞당길 수 있는 환경 변화로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을.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이 본격화됐다라는 내용, 이게 미국에서 뭐 수주 한 건을 했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전력 인프라 그 판 전체에서 가스터빈, 스팀터빈, 발전기, SMR, 대형 원전까지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포인트가 아니라, 한 줄기가 아니라 미국 시장 안에서 복수의 전력 수요 축에 동시적으로 발을 걸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요, AI 확산과 같이 가요, 주주님들. 가스터빈 같은 빠른 전력 공급이 필요할 때 붙고, 스팀터빈과 발전기는 그 뒤에 설비 체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SMR과 대형 원전 더 긴 그리고 큰 호흡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요, 질문을 바꾸게 될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고 원전 주냐 아니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미국 전력 인프라 사이클에서 어디까지 해먹을 수 있느냐, 이 질문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두산의 체급을 바꿔주게 될 거예요, 주주님들. 자, 그러면 이번 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기회로 봐야 되겠죠. 왜? 주가 안 좋았습니다. 외인 기관 프로그램 빠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불편해요. 맞습니다. 근데 회사 쪽 이야기는 더 좋아졌잖아요.
미국 원전 규제 완화 기대와 페르미 아메리카 협업, 미국향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발전기 공급과 SMR 소재 계약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시장 리스크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혔어요. 그러면 이게 진정되는 순간 주가는 얼마나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자리는 깔려져 있습니다. 이제 적응만 하시면 돼요, 주주님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97,000원대인 지금 주가, 8,000원대인 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두산을 어디까지 밀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 것 뿐입니다. 이 가격대가 다음 주 초반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지금이 정말 최저가 기회였다. 이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10만원 회복 여부가 정말 크게 작용할 겁니다. 큰 심리 가격대를 회복하느냐 못하느냐로 시장 시선은 빠르게 바꾸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주님들은 선택을 강요받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주님들이 혼자 두산을 보시겠다. 확률과 타이밍이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혼자서 감당하시기에는요. 지금 두산의 자리가 어때요, 주주님들? 생전 보지 못한 정말 전무후무한 내용이에요. 이런 자리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주주님들. 주앵커도 두산 자리 시나리오로 보기만 했지 실제로 이렇게 나온 거 주앵커도 처음 봅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혼자 하시겠다? 어려워요, 실제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앵커는 이런 자리일수록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적합하고 승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빠른 정보로 빠르게 지적 수준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근데 주앵커는요, 이걸 증명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 주앵커 개인 번호 2991-8867 잠시만 노출되고 있어요. 여기로 두산이라고 지금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요, 주앵커가 같이 보자고 했고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두산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와 모든 타점을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내용을 한번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말이 가기 전에 주앵커가 어떤 타점을 보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앵커가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선물은 딱 두 가지를 주앵커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드리기 직전에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깜빡하신 주주님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주앵커가 준비한 선물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바꿔서요. 주앵커의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종목입니다. 실제로 주앵커가 이 매집을 포착할 수 있었던 강력한 상승 파동을 보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끝마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매집이라고 지금 주앵커 개인 번호 2991-8867로 문자 주신 분들, 매집이라고 주신 분들은 무언가를 받고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대로 따라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잘 모르는 섹터다라면서 관망하시는 분들로 나뉘어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지신 두 분들은요, 같은 시작점에 있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서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목표가 예사롭지 않죠, 주주님들. 이거 꿈도 과대망상도 아니라 현실입니다. 실제로 주앵커가 어떤 종목들을 볼 수 있었는지 바로 전걸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두 종목이 바로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이란 종목입니다. 두 종목 다 2주가 안 되는 시간 동안 승부가 났습니다. 가격대 변화 보십시오. 실제로 이만큼 변화가 일어났어요.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는 막힘없이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 동양고속은 중간에 한번 누르고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근데 대체 왜 올랐었을까요, 주주님들? 바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상승한 걸로 보이십니까, 주주님들? 정말 말도 안 되죠. 앞에서 주앵커가 몇 퍼센트라고 보여드렸던 숫자는 우스워 보일 지경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자리이고 기간도 채 한 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라고 주앵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매집이라고 문자 주앵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왼쪽 아래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깜빡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이어서 주앵커의 두 번째 선물도
지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가 종목이었다면 한 가지는 주주님들의 걱정거리를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주님들의 걱정을 완벽하게 없애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앞에서 주앵커가 종목의 흐름, 시장의 흐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시다, 어떻게 보셔야 된다를 말씀드렸죠. 자, 근데 지금 주주님들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딱 한 가지의 종목만 지금 들고 계신 게 아닐 겁니다. 섹터별로 2차전지, 로봇, 바이오, 원전, AI 혹은 물려있는 종목들, 이런 게 있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언제 들고 나가야 되느냐,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느냐, 이런 답답함, 간지러웠던 부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걱정을 없애드릴 수 있는 2026 세미나 개최가 있어요. 이건 주앵커도 주앵커지만 증권과 출신 애널리스트까지 특별 초청전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단순히 분위기 또는 강의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올해 진짜 이게 붙을 수 있는 섹터는 어디인지, 또 주주님들의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또 미래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이걸 시원하게 보실 수 있게 자리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변곡점 자리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주주님들. 근데 그 기회, 그 타이밍에 내가 잘못된 섹터를 보고 있었다면 나머지 것들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전략 정리를 정확하게 도와드리면서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맞춰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거 똑같이 무료 초청권도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무료예요. 위에 있는 주앵커의 개인 번호 2991-8867로 밑에 있는 번호 세미나, 위에 있는 번호 내용들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깜빡하신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주앵커 여기서 그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